안녕하세요. 저는 35년 동안 응급실에서 근무해온 의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119부터 부르시나요? 그렇게만 하면 위험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천 명의 심정지 환자를 보았습니다. 눈앞에서 숨이 끊기고 다시 살아나는 분들을 지켜봤습니다. 어떤 분은 회복해서 웃으며 태어나고 어떤 분은 평생 후유 장애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심장병과 뇌졸중이 해마다 전 세계 사망의 약 32%를 차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추정 1980만 명이 심장 내혈관 질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심근경색과 뇌졸중입니다. 이 숫자는 통계가 아니라 우리의 내일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묻습니다. 계단을 한 층만 올라가도 이상하게 숨이 차지 않았나요? 그냥 소화가 안 되는 줄 알고 약을 먹다가도 명치가 무겁게 짓누르는 느낌이 반복되지는 않았나요? 왼쪽 어깨나 턱, 팔 안쪽이 이유 없이 당겨본 적은 없나요? 이런 신호는 대개 조용히 시작됩니다. 드라마처럼 갑자기 쓰러지는 장면만 떠올리면 놓칩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가슴 압박감, 호흡 곤란, 식은땀 현기증, 턱과 목과 등과 팔의 방사통이 보이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응급 전화를 하라고 권고합니다. 기다리다 악화됩니다. 오늘 제 강연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첫째, 심장마비와 심근경색을 구분하고 초기에 알아차리기입니다. 둘째, 위기 순간에 가족과 내가 바로 시행할 행동 5가지를 몸에 새기기입니다. 셋째, 약과 생활습관, 검사로 재발을 낮추는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프닝에서 저는 일부러 자극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첫 7초. 과장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머리에 각인시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실제로 뇌는 산소가 끊기면 4분에서 5분부터 돌이키기 어려운 손상을 입습니다. 심정지 상태에서 3분, 5분, 10분이 지날수록 회복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초기 행동은 분 단위가 아니라 초 단위입니다. 이제 두 분의 사례를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첫째, 72세 남성입니다. 밤에 가슴 한가운데가 짓눌리는 듯했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본인은 가스가 찬 줄 알고 소화제를 찾다가 20분을 놓쳤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심전도는 큰 손상을 시사했습니다. 응급 스텐트 시술로 생명은 건졌지만 심장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둘째, 66세 여성입니다. 왼쪽 어깨와 턱이 저리고 숨이 찼지만 50견인 줄 알았습니다. 딸이 이상함을 눈치채고 바로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대 도착 전까지 안정을 취하며 씹는 아스피린을 복용했습니다. 병원 도착 후 즉시 재관류 치료를 받았습니다. 심장 근육 손상이 최소화되었습니다. 같은 심근경색이어도 초기 10분에서 20분의 대응이 평생을 갈라놓습니다. 원인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심장에 피를 보내는 관, 즉 관상동맥은 수도관과 같습니다. 관 안쪽에 기름때 같은 찌꺼기와 염증이 쌓이면 좁아집니다. 어느 날 이 찌꺼기의 뚜껑이 터지면 피가 엉겨붙는 접착제가 즉시 달라붙어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것이 혈전입니다. 수도관이 순간 막히듯 관상동맥이 틀어막히면 심장 근육은 몇 분 안에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말하는 심장병의 대부분은 이런 허혈성 심장병입니다. 즉 피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제 해결책을 예고하겠습니다. 약 습관 검사. 세 축입니다.
약은 위기 순간과 장기 관리에서 역할이 다릅니다. 위기 순간 가장 널리 권고되는 약은 아스피린입니다. 단 알레르기가 없고 의사가 금기라고 말한 적 없어야 합니다. 대동맥 박리 같은 출혈 위험 상태가 의심되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그리고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응급 전화, 그 다음 아스피린입니다. 씹어서 150에서 325mg 정도를 복용하면 혈전이 커지는 것을 억제해 심장 근육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럽 심장학회 가이드라인과 하버드 의대 환자 안내도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단, 장기 예방 목적으로의 상시 복용은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생활 습관은 더 기본입니다. 혈압과 혈당, LDL 콜레스테롤, 흡연, 체중, 수면, 스트레스. 이 6가지가 관상동맥의 내벽을 매일 긁습니다. 검사 역시 타이밍이 있습니다. 흉통이 있다면 심전도와 심근효소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정된 시기에는 LDL 수치, 혈압 일중 변동, 당화혈색소, 10년 심혈관 위험도, 추정치로 맞춤 치료 강도를 정합니다. 그 뒤는 루틴입니다. 약은 꾸준히, 습관은 매일, 검사는 일정대로. 이제 위기 순간의 금지 행동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응급실에서 가장 많이 본 실수 3가지입니다. 첫째, 혼자 운전하고 병원 가기입니다. 도착 전에 악화되면 차 안이 곧 고립된 위험지대가 됩니다. 즉시 119. 이것이 원칙입니다. 둘째, 누워버리기입니다. 숨이 막혀서 눕고 싶지만 상체를 세우는 편이 심장과 폐의 부담을 줄이고 호흡이 편합니다. 등바디를 올리거나 벽에 기대 30에서 45도로 앉으십시오. 셋째, 정상을 기다리며 참고 버티기입니다. 심근경색은 기다린다고 가라앉지 않습니다. 통증이 5분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가족 모두가 따라할 수 있는 5단계 골든타임 루틴을 권합니다. 1단계 119 먼저입니다. 주소를 모르면 휴대폰 위치 전송을 허용하고 문을 열어두게 알려 구급대 접근을 쉽게 합니다. 2단계 안정 자세입니다. 꽉 끼는 옷을 풀고 상체 30에서 45도 세워 앉습니다. 3단계 씹는 아스피린입니다. 알레르기나 의사 금기가 없다면 비장용 코팅이 아닌 아스피린 150에서 325mg을 씹어 삼킵니다. 물 없이도 가능합니다. 의심될 땐 무리하지 말고 119 지시에 따르십시오. 4단계 니트로글리세린은 처방받은 사람만입니다. 혀 밑에 넣어 혈관을 넓히지만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어 미처방자는 금지입니다. 5단계 악화 시 즉각 가슴 압박과 자동 심장 충격기입니다. 의식이 사라지거나 호흡이 비정상이라면 가슴 압박부터 시작합니다. 분당 100에서 120회, 깊이 5에서 6cm, 완전 이완, 방해 없이 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가 보이면 전원을 켜고 음성 지시를 따르십시오. 일반인에게는 인공호흡 없이 가슴 압박만도 권장됩니다. 잠시 멈추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응급의학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겠습니다. 인터넷에는 혀 밑에 뭘 넣으면 몇 초 만에 살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들이 떠돕니다. 그러나 과학이 말하는 생존의 핵심은 2가지뿐입니다. 빠른 신고와 빠른 순환의 재개입니다. 즉 가슴 압박과 재세동입니다. 뇌는 산소가 끊기면 4분에서 5분부터 손상이 시작됩니다. 이 사실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제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가정합시다. 다음은 재발을 막는 루틴입니다.
저는 이것을 심장 수명 늘리는 333 원칙이라 부릅니다. 첫 번째, 삶 수치 관리의 3대 목표입니다. 수축기 혈압 120대 LDL 70 미만입니다. 고위험은 55 미만 고려합니다. 공복 혈당 100 미만과 당화 혈색소 6.5% 아래 유지입니다. 고위험군일수록 목표는 더 엄격합니다. 두 번째, 삶 식단 운동 금연입니다. 지중해형 식단의 기본은 채소, 과일, 통곡, 콩류경과 올리브유입니다. 생선 주 2에서 3회, 붉은 고기는 줄이기입니다. 주 150분 이상 중등도 유산소, 주 2회 근력 운동입니다. 흡연은 한 모금도 안 됩니다. 세 번째, 삼약 검사 수면입니다. 의사가 처방한 항일 소판제와 스타틴은 하루도 거르지 않기입니다. 3에서 6개월 간격의 혈액, 혈압, 체중 점검입니다. 7시간 내외의 숙면 확보입니다. 이 원칙은 가이드라인이 강조하는 방향과 일치합니다. 가정에서의 준비물도 체크합시다. 집안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가 어렵다면 최소한 위치 파악입니다. 아파트 관리실, 체육시설, 경비실, 대형마트에 비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구급 키트에는 다음을 넣습니다. 비장용 아스피린 정 환자 정보 카드입니다. 복용약, 알레르기 질병 주치의 연락처를 적습니다. 타이머 기능 있는 시계, 휴대용 혈압계입니다. 아스피린은 장기 예방용으로 멋대로 드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위기 때 의사 지시 또는 119 안내하에 사용하십시오. 여기서 잠깐 정상의 다양성을 더 짚겠습니다. 남성은 전형적인 가슴 압박감이 많지만 여성 고령자 당뇨 환자는 비전형 증상이 흔합니다. 턱, 목 등 팔의 통증, 설명 안 되는 피로, 메스꺼움, 어지러움, 식은땀입니다. 이 중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의심하십시오. 기다리지 말고 행동하십시오. 약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합니다. 아스피린은 혈소판이 엉기는 것을 막아 혈전 성장을 억제합니다. 급성 관상 동맥 증후군에서는 처음 150에서 300mg을 씻고 이후 75에서 100mg 유지가 권장됩니다. 단 출혈 위험이 있거나 의사가 금기라고 한 분은 제외입니다. 스스로 장기 복용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유럽 가이드라인과 주요 리뷰가 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처방받은 환자만 사용합니다. 혈압이 낮거나 특정 약을 복용 중이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응급 전화가 우선이고 그 다음 구급대 지시에 따르십시오. 스타틴은 LDL을 낮추고 플라크의 뚜껑을 두껍게 만들어 터지지 않게 합니다. 심근경색을 겪었거나 고위험인 분은 강도 높은 치료가 표준입니다. 가슴 압박은 어떻게 할까요? 바닥이 단단한 곳에 눕히고 가슴 중앙에 양손 깍지를 끼웁니다. 팔꿈치 곧게 체중을 실어 깊이 5에서 6cm, 분당 100에서 120회입니다. 노래 박자에 맞추면 좋습니다. 압박 사이에는 가슴이 완전히 다시 올라오게 합니다. 멈추지 말고 번갈아가며 자동 심장 충격기가 오면 즉시 부착하고 음성 안내대로 합니다.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최단 거리입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시다. 심장병은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대부분은 생활 속에서 서서히 쌓입니다. 하루 30분 걷기, 7시간 잠, 담배 연개비, 소금 줄이기, 체중 5% 감량만으로도 혈압, 혈당, 지질이 함께 내려갑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에서 탄수화물 밥 숟갈 하나를 줄이고 대신 채소와 단백질을 늘리자고요. 한 달만 해도 혈압은 평균 5에서 10, LDL은 10에서 30 공복, 혈당은 5에서 15 정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심장에 중요합니다. 분노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박을 올립니다. 하루 3번 1분 호흡입니다. 4초 코로 들이마시고 6초 입술 오므려 내쉽니다. 이 단순한 호흡만으로도 자율신경 균형이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갑니다. 하지만 이 호흡이 심정지에서 심장을 다시 살리는 기술은 아닙니다. 위기에서는 가슴 압박과 자동 심장 충격기가 답입니다. 검사는 어떻게 계획할까요? 연 1회 이상 혈액 검사로 지질 당화 혈색소 확인합니다. 집에서는 주 2에서 3회 아침 저녁 혈압 기록합니다. 운동 부하 검사나 심장 CT는 의사의 판단으로 합니다. 시술을 받으셨다면 일정에 맞춘 외래약 복용 재활 운동을 지키십시오. 가이드라인은 재활이 재입원과 사망을 줄인다고 강조합니다. 지금부터는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전조 증상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극적인 장면만 떠올립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장 질환의 전조 증상은 마치 안개처럼 조용히 다가옵니다. 특히 여성과 고령자, 당뇨병 환자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계단만 올라도 예전보다 숨이 차요.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또 어떤 분은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며 소화제만 드십니다. 왼쪽 어깨가 결리거나 턱이 아파도 50견이나 치가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팔 안쪽이 저리고 당겨도 신경통 정도로 여깁니다. 이런 증상들이 하나씩 나타날 때는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 개가 함께 나타나거나 반복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든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남성의 경우 비교적 전형적인 가슴 통증을 제시도송 계속 편집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 중앙이 짓눌리거나 쥐어짜는 듯한 통증입니다. 하지만 여성은 다릅니다. 여성 환자들은 종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다고요. 마치 코끼리가 가슴 위에 앉아 있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또는 등 위쪽이나 목, 턱 부분의 통증을 호소합니다.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도 여성에게서 더 흔합니다. 체한 것처럼 느껴져서 소화제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피로감도 나타납니다. 고령자는 또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통증보다는 호흡 곤란이 주요 증상입니다. 갑자기 숨이 차고 기력이 떨어집니다. 어지러움이나 실신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신경 손상으로 인해 통증을 덜 느낍니다. 따라서 무증상이거나 매우 약한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무통성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현대인에게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심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급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순간적으로 올립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분비되면서 심박수가 증가합니다.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더 위험합니다. 지속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켜 혈관 내벽을 손상시킵니다. 이는 동맥 경화를 가속화합니다. 또한 식습관과 수면 패턴을 망가뜨려 간접적으로도 심장에 악영향을 줍니다. 직장에서의 과로, 가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이 지속되면 심장 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분노와 적대감은 심장에 치명적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심장 건강의 필수 요소입니다. 수면 중에는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심장이 휴식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됩니다. 혈압이 높아지고 염증 수치가 올라갑니다.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해 당뇨병 위험이 커집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특히 위험합니다. 잠자는 동안 반복적으로 호흡이 멈추면서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혈중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이산화탄소가 증가합니다. 코골이가 심하거나 자다가 자주 깨는 분들은 수면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치료하면 심장 질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흡연은 심장에 가하는 가장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담배 연기 속 니코틴과 일산화탄소는 즉시 혈류로 들어갑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박수를 증가시킵니다. 일산화탄소는 산소 대신 혈색소와 결합해 심장 근육의 산소 공급을 방해합니다. 담배의 화학 물질들은 혈관 내벽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염증을 일으키고 혈전 형성을 촉진합니다. 콜레스테롤 침착도 가속화됩니다. 금연 후 변화는 놀랍도록 빠릅니다. 20분 후 심박수와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12시간 후에는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정상화됩니다. 1년 후에는 심장 질환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운동은 심장에 가장 좋은 약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 근육을 강화합니다. 심박수를 적절히 올려 심장이 효율적으로 펌프질할 수 있게 훈련시킵니다. 혈관의 탄력성도 개선됩니다. 주 150분 이상의 중등도 유산소 운동이 권장됩니다. 빠른 걸음,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좋습니다. 운동 중에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적당합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주 2회 이상 실시하면 혈압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면 기초 대사율이 올라가 체중 관리도 쉬워집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고 과도한 운동은 위험합니다. 특히 평소 운동하지 않던 분이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하면 심장 발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심장 건강에 가장 좋다는 것은 여러 연구로 입증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올리브 오일을 주 조리용 기름으로 사용합니다. 포화지방이 적고 단일 불포화지방이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을 개선합니다. 둘째,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십시오. 하루 한 줌 정도의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가 좋습니다. 불포화지방과 식이섬유,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셋째, 생선을 주 2에서 3회 드십시오. 특히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혈전 형성을 억제합니다. 넷째, 통곡물을 선택하십시오. 현미, 기릭, 키노아 등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킵니다. 다섯째,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드십시오. 항산화 성분이 혈관 손상을 막고 염증을 줄입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뚜렷한 증상 없이 혈관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정상 혈압은 수축기 120, 이완기 80 미만입니다. 하지만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은 더 엄격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의 혈압 측정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만 측정하면 100의 고혈압이나 가면 고혈압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 측정합니다. 팔을 심장 높이에 두고 발을 바닥에 댑니다. 거포 크기는 팔 둘레에 맞춰 선택합니다. 아침과 저녁 2번 측정해 일주일 평균을 구합니다. 이 수치를 의사와 공유해 치료 방향을 정합니다.
콜레스테롤은 몸에 필요한 성분이지만 너무 많으면 독이 됩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립니다. LDL은 혈관벽에 쌓여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반면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로 혈관벽의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해 제거합니다. 일반인의 LDL 목표는 130 미만입니다. 하지만 심혈관 질환 환자나 고위험군은 70 미만, 초고위험군은 55 미만을 목표로 합니다. 식이요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스타틴 계열 약물이 1차 선택입니다. 근육통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경미합니다. 당뇨병은 심장질환의 주요 위험인자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 내벽이 손상됩니다. 염증이 증가하고 혈전이 잘 생깁니다. 당화 혈색소는 최근 2에서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반영합니다. 6.5% 미만이 목표이지만 개인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혈당 조절은 식사, 운동, 약물의 삼각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균형이 깨집니다. 식후 혈당 상승을 막으려면 식사 순서가 중요합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드시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하시고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개별 상황에 맞는 조언을 영상으로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심장 응급 상황에서 가족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환자 본인은 당황하거나 의식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먼저 침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당황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평소 연습한 대로 차례대로 행동합니다. 첫째, 적시 119에 신고합니다. 주소를 정확히 알려주고 환자 상태를 설명합니다. 의식은 있는지 호흡은 하는지 맥박은 뛰는지 확인해 전달합니다. 둘째, 환자를 안전한 자세로 유지합니다. 의식이 있으면 상체를 세워 앉힙니다. 의식이 없으면 옆으로 눕혀 기도를 확보합니다. 셋째, 필요한 약물을 준비합니다. 처방받은 니트로글리세린이나 아스피린을 구급대 지시에 따라 투여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넷째, 구급대 접근을 돕습니다. 문을 열어두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립니다. 환자 정보 카드와 복용 중인 약물을 준비해 인계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생명구조 장비입니다. 음성 안내에 따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원을 켭니다. 자동으로 음성 안내가 시작됩니다. 환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드러냅니다.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하나는 오른쪽 쇄골 아래에, 다른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 겨드랑이 쪽에 붙입니다. 패드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기계가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이때는 환자를 만지지 않습니다. 충격이 필요하면 기계가 알려줍니다. 모든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진 것을 확인한 후 충격 버튼을 누릅니다. 충격 후에는 즉시 가슴 압박을 재개합니다. 가슴 압박은 심폐소생술의 핵심입니다. 정확한 방법을 익혀야 효과적입니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힙니다. 가슴 중앙, 젖꼭지를 잇는 선의 한가운데에 손바닥 뒤꿈치를 댑니다. 다른 손을 위에 올리고 깍지를 낍니다. 팔꿈치를 곧게 펴고 어깨가 손목 위에 오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수직으로 압박합니다. 깊이는 5에서 6cm입니다. 압박 후에는 가슴이 완전히 올라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입니다. 빠른 속도이므로 강한 압박과 완전한 이완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단 없이 계속해야 하므로 여러 명이 번갈아가며 시행합니다. 2분마다 교대하면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 치료 후 관리는 재발 방지의 핵심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처방된 약물은 반드시 복용해야 합니다. 항혈소판제는 혈전 재형성을 막습니다. 스타틴은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고 플라크를 안정화시킵니다. 베타 차단제나 안지오텐신 억제제는 심장 기능을 보호합니다. 심장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지도하에 안전하게 운동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교육도 함께 받아 질병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정기 검진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한 달에 한 번, 안정되면 3개월에 한 번 정도 내원합니다. 혈액 검사, 심전도, 심초음파 등으로 경과를 확인합니다. 생활습관 개선은 평생 지속해야 합니다. 금연, 체중 관리, 규칙적 운동, 스트레스 관리가 재발 방지의 기본입니다. 심장 질환에는 유전적 요소가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자매가 심장 질환을 알았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력이 있다고 반드시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자는 총알을 장전하지만 방아쇠는 생활 습관이 당깁니다. 오히려 가족력을 안다는 것은 기회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젊은 나이부터 건강관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기 검진도 더 일찍, 더 자주 받아야 합니다. 일반인보다 10년 이상 앞서 검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모두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공유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함께 운동하고 함께 건강한 식사를 하면 지속하기 쉽습니다. 가정응급키트는 생명을 구하는 도구입니다. 구성 품목과 관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비장용 아스피린은 필수입니다. 장용 코팅이 아닌 것으로 준비합니다. 유효 기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교체합니다. 환자 정보 카드에는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과거 병력, 주치의 연락처를 적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어 물에 젖지 않도록 보관합니다. 혈압계와 체온계도 준비합니다. 응급실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손전등과 건전지도 필요합니다. 정전 시에도 응급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응급 연락처 목록을 만들어 냉장고나 전화기 옆에 붙여둡니다. 119 주치의 가족 연락처를 포함합니다. 키트는 찾기 쉬운 곳에 보관하되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합니다. 6개월마다 내용물을 점검하고 업데이트합니다. 오늘 당장 할 5가지 행동을 드립니다. 1번 집과 휴대폰의 응급 연락 단축 번호 저장, 주소 출입 비밀번호 메모입니다. 2번 거실 서랍의 응급 키트입니다. 비장용 아스피린 환자 정보 카드 손전등 타이머입니다. 아스피린 상시 복용은 건물 응급시 119 지시에 따릅니다. 3번 가족과 월 1회 가슴 압박 자동 심장 충격기 영상 학습과 실습입니다. 인체 모형이 없어도 쿠션으로 압박 연습합니다. 4번 일주일 식단 계획입니다. 생선 주 2에서 3회, 채소 접시 반, 가공육 채소와 소금 줄이기입니다. 5번 아침 저녁 혈압 기록 시작입니다. 일주일 평균을 의사와 공유해 목표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심장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식과 연습, 작은 준비가 내일을 바꿉니다. 저는 병원에서 수많은 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의 빠른 신고와 가슴 압박 덕분에 웃으며 퇴원했습니다. 어떤 분은 10분의 지연으로 말 한마디 어려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오늘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통계 속 숫자가 아닙니다. 준비된 생존자입니다. 다음 진료에서 저는 여러분의 혈압 기록과 식단 다이어리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웃는 얼굴을요. 이 강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주십시오. 부모님, 형제자매, 이웃과 함께 10분만 토론해 보세요. 오늘 저녁 거실 서랍 하나를 비워 응급 키트를 채워 넣으세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심장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배운 지식과 내일부터 실천할 준비가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